곳에 감성 카페 있다고? 정말 어렵다. 가격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사장님이 트윅스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빵을 먹고 또 빵을 사러 갑니다. 이번 여행에 밥 먹을 계획은 없고요. 빵 먹을 계획만 한가득하거든요. 뭐야? 너무 귀엽잖아. 소금빵 자판기. 날씨 죽인다. 더워요, 더워. 이것이 남쪽의 날씨. 에스컬레이터 타고 9층까지 영원히 올라가고 있어요. 설렌다. 바로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못 가주네요. 하나를 주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here today and this afternoon. I hope you have enjoyed the film. I have been coming to Busan for more than 10 years, almost every year since I was a film student to watch films. So for me, it's really touching. Thank you for staying so long to listen to me rambling around. 일단 동크라이 버터플라이는 어떤 영화였냐면요. 코믹 드라마를 베이스로 판타지와 호러의 장르를 결합한 베트남 영화 동크라이 버터플라이는 중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비하된 여성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운 기발한 영화다. 땀은 평범한 중년 여성이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고 바람난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보려 부두술을 이용한다. 하에게 집은 더 이상 풍수와 주술까지 불러와 적응해야 할 곳이 아닌 떠나거나 바꿀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이 영화에 팽팽한 긴장감을 더해주는 것은 결국 무녀 관계인 두 여성의 대비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호러 영화인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의 스릴러 느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막 영화를 봤던 새드 엔딩이었어서 마지막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근데 또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영화가 새드 엔딩이어야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딩에서 땀이 남편의 밥에 애액을 떨어뜨리는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기괴한 행동이잖아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우린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여성들이 이 원만한 가족 생활, 이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괴한 일까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고 싶으셨다고 해요. 이 가족 구성원들 아무도 정해진 어떤 성 역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나야만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게 하는 인물을 만들었구나. 개인적으로 제가 좋았던 연출은 소리를 활용한 매치컷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도 이제 춤추는 장면이 나왔다가 춤추는 장면에서 BGM으로 깔렸던 드럼. 이 드럼 사운드를 남학생이 드럼을 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친구가 치던 드럼 소리가 그 춤추는 여성들의 BGM에 깔린 것처럼 사실 아니지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매치컷이 슉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하기는 하지만 여성만을 옹호하고 남편을 비하하는
그런 영화가 또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마지막에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영화가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각자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패시브 어그레시브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역할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비극적이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꽤나 공포스러운 연출이 많았지만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의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풀로 영화를 시청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GV 아주 강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음 영화까지 30분 남아서 최선을 다해 놀아야 하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숙제를 겟했습니다. 여기가 푸드점이에요. 오늘은 핫도그, 스테이크, 케밥 너무 국제 영화제. 왜 이렇게 읽기 힘들지? 여기가 이제 개막식을 했던 레드카펫이었겠네요. 나도 한번 걸어봐야겠다. 레드카펫. 아스팔트 카펫이네요. 두 번째 영화를 볼 신세계. 뭐지? 너무 뜬금없이 떠오르네. 나홀로 여행하기는 어떤 영화였냐면요. 첫사랑의 기억과 현재의 상실감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섬세하게 연출한 작품이다. 동창들이 모이는 행사에 간 그녀는 중학교 때 좋아했던 소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태풍이 불던 날 도서관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때 기억을 잊지 못하는 미사키는 다시 태풍이 오는 날 도서관을 찾는다. MD 플레이어로 같이 듣던 음악이 그때 그곳의 감정적 충만함을 보여주지만 영화는 직접 그 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그때의 상황만을 그린다. 비어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틋한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안 읽었지? 이걸 읽으니까 좀 마음이 다시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후기를 그다지 좋게 할 예정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극적인 전개가 많이 없는 영화지만 재밌게 봐달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극적인 전개가 없었습니다. 저는 도파민에 절여진 현대인으로서 극적인 전개가 없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고 집중하고 있기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영화 자막이요. 오른쪽 상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로로. 원래 일본에서 영화를 보면 자막이 이렇게 달리나요?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일본에서 일본 자막이 그렇게 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인데 어떻게 자막을 일본식으로 달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당혹스럽고 영어 자막이 중앙 하단에 달렸습니다. 한글 자막을 보다가 이게 자막을 읽느라고 화면을 하나도 못 보겠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영어 자막으로 봤고 문장이 너무 길다 할 때는 한국어로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계속 헤맸어요. MD 플레이어를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소년과의 추억이 들어있는 테이프만 남아있고 이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그 소년의 집에 가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나 같으면 당장 들어볼 것 같거든. 너무 듣고 싶잖아. 근데 안 듣고 그냥 테이프를 거기 올려두고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그래서 왜 안 듣지? 여자 주인공이 듣든 안 듣든 그건 모르겠고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중학생 시절에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그 순간에 여주인공이 남주인공한테 너 음악 뭐 들어? 라고 해가지고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악을 나한테는 안 들려줬어. 감독님이 그 노래를 저한테는 안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소외감이 드는 거야. 왜 너네 둘만 듣고 나는 안 끼워줘? 그런 게 좀 답답했는데 여기 또 읽어보니까 비어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틋한 사랑이 있는 거다. 이 문장을 보니까 또 그래, 비어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설레는 음악이었을까, 밴드 음악이었을까, 뭐 서정적인 음악이었을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이래서 안 들려주신 거였나 하는 깨달음을 또 얻게 되네요. 극적인 전개가 많이 없어서 박진감 있게 몰입도 있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이지만
그래도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작품이고 잔잔한 일본 영화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녁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괜찮고 부산까지 왔는데 부산 떡볶이를 안 먹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부산 떡볶이를 먹겠습니다. 뭐야? 그런 식으로? 헐. 대박. 이게 웬 행운이야? 모래사장 데리고 가야지. 사과 냄새. 약간 낭만 뒤에 가서 진짜 많이 걸었어. 대만에서 찾아와 주신 여름날의 레몬그라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我是《夏日柠檬草》的导演赖梦杰。 여름날의 레몬그라스는 부산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게 정말 영광입니다. 좋아하시면 SNS에서 추천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서운영입니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하지만 좌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노력을 하고 이럼으로써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객들이 자신의 지난 사랑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영화는 친구들에게 유즈의 와이프라고 불릴 정도로 샤오샤오와 유즈는 어렸을 때부터 각별한 사이지만 어느 날 완벽한 전학생 청이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샤오샤오와 청이는 서로에게 이끌리고 이를 지켜보는 유즈의 마음은 복잡하다. 때로는 발랄하고 코믹하게, 때로는 안타깝고 아련하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첫사랑을 소환하며 우리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대만 청춘 로맨스 영화였고 많이 재미있는 영화였고요. 코믹에 가까웠다. 재미를 의도하고 만드신 것 같은 장면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여기선 재밌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재밌어 했던 것들도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야외극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고 리액션도 영화보다는 연극을 보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고 편하고 재밌는 분위기로 영화를 봤는데 나는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야. 나를 비웃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썸남인 유자가 여주한테 까이고 족발을 먹으면서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유자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 사실 되게 슬픈 장면이잖아요. 유자는 여주인공이랑 너무 오랫동안 친구였고 계속 좋아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멀어지고 차이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난 유자랑 같이 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몰입도가 깨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야외 극장이라는 것의 아름다움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혼자 갔다 오게 됐는데 외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때만큼은 좀 외롭더라고요. 다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연인들이랑 와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앞에는 청춘 로맨스 영화가 나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기만큼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너무 좋았어서 매년 부국제 가고 싶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10월에 부산을 가서 야외 영화 상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장면은 뭐니 해도 분필 장면이었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장면 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 너무 예뻤고 전체적으로 여주인공이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분명히 있는 분이다. 덕분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밝고 재밌고 귀엽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년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내일 다시 만나요.